안녕하세요. 백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 30년 동안 주인이 없는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반쯤 내려앉았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지요. 마당의 땅은 돌처럼 굳어 있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귀신이 산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그 집을 버렸던 것이지요. 그 집의 주인은 한대감이라는 늙은 양반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젊은 시절 그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를 일궜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땅을 혹사시켰습니다. 해마다 같은 땅에 곡식만 심고 쉬게 하지 않았지요. 결국 10년쯤 지나자 땅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대감은 그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한대감은 7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그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한석과 둘째 아들 한철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두 며느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양반댁 교수 출신으로 말씨도 곱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정씨는 중인 집안 출신으로 소박한 차림에 말수도 적었지요. 한대감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4명이 다 했구나.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주려 한다. 큰아들에게는 동쪽 논 20마지기와 서쪽 반 10마지기를 주마. 그리고 둘째에게는 저 오래된 집과 그 주변 땅을 물려주마.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한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 흉가 말입니까? 하, 동생이 불쌍하게 됐구려. 큰 며느리도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둘째 아들 한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 집은... 그때 둘째 며느리 정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받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씨에게 쏠렸습니다. 한석이 비웃었습니다. 동생댁 정신이 있소? 그 집은 사람 잡는 집이라오. 하지만 정씨는 고개를 들어 한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받아 잘 가꾸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대감은 정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지요. 좋다. 그럼 그리하거라. 며칠 뒤 한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제는 각자의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둘째 부부는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그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지요. 한철은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보,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오? 정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서방님. 저를 믿으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채의 기와는 반쯤 내려앉았고 방문은 떨어져 나갔으며 마루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졌지요. 하지만 정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돌아보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고 담장을 만져보고 땅을 손으로 파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문득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철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엇을 보고 있소?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이 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집이 흉가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여요. 이 집은 죽은 집이 아니라 버려진 집이에요. 한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는 땅을 손으로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쉬지 못하고 걸음도 받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은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한철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은 온통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무너진 담장 사이로 바람이 휙휙 들어왔습니다. 한철은 잠에서 깨어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요? 하지만 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예요, 서방님. 귀신이 아니에요. 이 집에는 귀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사람을 구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이 집에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 씨는 마을에 가서 사람을 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정 씨는 길가에 주저앉은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정 씨가 다가가자 사내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사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는 잠시 사내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밥과 잠자리를 드리고 일한 만큼 품삯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집은 좀 특별합니다. 사람들이 흉가라고 부르는 집입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두 사람이 흉가로 돌아오자 한철이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정 씨는 사내에게 밥을 지어 내주었습니다. 사내는 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사내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본래 농사를 지었으나 흉년이 들어 땅을 잃고 떠돌게 되었지요.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서방, 당신은 예전에 이 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이 집의 주인은 욕심이 많았답니다. 해마다 같은 땅에 곡식만 심고 땅을 쉬게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혹사시키자 땅이 죽어버렸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짐작한 바와 같았지요. 김서방,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말고 낙엽과 거름을 쌓아야 하지요. 그리고 물기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정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짧아도 2, 3년은 걸릴 것입니다. 한철은 깜짝 놀랐지만 정 씨는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지붕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담장도 반쯤 쌓아 올렸지요. 어느 날 저녁 정 씨가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이제 땅을 손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님.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서방은 땅을 손으로 파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 땅은 정말 지쳐 있습니다. 양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먼저 땅을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가 낙엽을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지게 가득 낙엽을 전할랐지요. 이제 이것을 땅에 섞어 넣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썩혀야 합니다. 거름을 섞어 주어야 하지요. 정 씨는 한 달 동안 품을 팔아 돼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가축똥을 모았지요. 사람들은 그런 정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정 씨는 귀를 막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땅을 뒤집고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물은 도랑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보리밥과 된장국뿐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세 사람은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박씨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한서방. 들어가도 되겠소? 박씨 영감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던 그의 눈이 커졌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집이 이렇게 말끔해졌소? 조금씩 손을 보았습니다. 박씨 영감은 한참 동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양반들 대단하시오. 사실 내가 온 건 부탁이 있어서요.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소. 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데려오십시오. 다음 날 박돌이가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자 정 씨는 거름더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쌓아둔 낙엽과 가축똥이 썩어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제 됐습니다. 네 사람은 거름을 땅에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끝에 마당의 땅이 모두 거름을 먹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김서방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농사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더 쉬게 해야 합니다. 그해 봄 정 씨는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풀들을 그대로 두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땅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님. 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당은 푸른 풀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흉가에 풀이 자란다더니 정말이구만.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두 번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내년 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님. 이제 이 땅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좋겠습니다. 그해 겨울 정 씨는 다시 마을로 나가 품을 팔아보리 씨를 샀습니다.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씨를 뿌릴 날이 왔습니다. 정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땅에 절을 했지요. 땅이시여, 오랜 시간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네 사람은 보리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아날 정성스럽게 땅에 묻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마님, 싹이 났습니다. 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흉가에 곡식이 자란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보리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박씨 영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씨 영감, 이씨 영감도 함께 왔지요. 한서방, 우리도 들어가도 되겠소? 새 영감은 밭으로 다가가 보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흉가 땅에서 자란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정 씨가 나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땅을 쉬게 하고 거름을 주고 물길을 뚫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우리 집 둘째를 받아주실 수 있겠소? 일을 배우게 하고 싶소. 정 씨는 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하지요. 이렇게 해서 일꾼이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보리는 황금빛으로 익어갔습니다.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밭에 나가 땅에 절을 올렸지요. 땅이시여 감사합니다. 6사람은 낫을 들고 보리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보리 이삭이 손에 잡힐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 씨는 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였지만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지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모든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보리는 작은 산을 이루었지요. 이 정도면 20가마는 되겠습니다. 김서방이 계산했습니다. 20가마라니. 정 씨는 보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에게 2가마, 박돌에게 2가마, 새로운 일꾼들에게도 각각 1가마씩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마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흉가에서 20가마나 수확했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한석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시동생 댁이었습니다. 아우님 안 계신가? 한철이 나가보니 형님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들었네. 자네가 보리를 20가마나 거두었다지?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땅을 받고도 올해 농사가 시원찮았네. 동생, 혹시 우리 큰아들을 자네 집에서 일 좀 배우게 할 수 없을까? 정 씨는 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하지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가을이 되자 정 씨는 다시 땅을 살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벼를 심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리를 키운 덕분에 땅이 더 기름져졌습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정 씨는 마을 어귀의 개울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했지요. 정 씨는 마을로 나가 품일꾼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일할 수 있습니까? 정 씨는 10명의 일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울에서 밭까지 긴 도랑을 팠지요. 한 달 동안 땀을 흘린 끝에 도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울물이 도랑을 따라 흘러들어왔고 밭은 논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일꾼들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10년 뒤
그 집은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네 번째 봄이 왔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 씨가 마을로 나가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번에도 일꾼이 필요하시지요? 순식간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내기 날이 되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 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논에 들어가 함께 일했지요. 마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다니.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감동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 씨는 큰 가마솥에 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쌀밥에 고기까지 곁들였지요. 오후 내내 일한 끝에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에게 품삯과 함께 보리 한 대씩을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서방댁 마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 심은 벼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의 원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집이요? 원님은 논으로 걸어가 벼를 살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땅이라더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니 놀랍소. 어떻게 한 것이오? 정 씨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땅을 사람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아프면 쉬게 하고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걸음을 주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말이오. 그대의 마음이 땅을 살린 것이로구려. 내가 조정에 보고하여 포상을 받게 하겠소. 원님이 돌아간 후 마을은 더욱 들썩였습니다. 한 달 후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정 씨의 공을 인정하여 쌀 50가마와 은자 100냥을 하사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나누어 가집시다. 정 씨는 쌀과 은자를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정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벼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에는 벼 가마니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100가마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서방이 계산했습니다. 100가마라니.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님 덕분입니다. 정 씨는 사람들 앞에 나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석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동생 부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동생, 형이 잘못했네. 예전에 자네를 비웃었던 것이 부끄럽네. 자네가 옳았어. 5년째 봄이 왔습니다. 이제 한철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말끔히 정비되었고 논과 밭은 푸르렀으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정 씨는 다시 일꾼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뒷산 기슭의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 흉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여러 마을에서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곳간에 쌀 50가마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었지요. 여름이 되자 개간한 땅에 콩과 팥을 심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벼슬아치가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정 씨의 소문을 들으시고 직접 만나보라는 명을 내리신 것이었지요. 어떻게 죽은 땅을 살렸는지 여쭤보라 하셨소?
정 씨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땅을 사람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땅도 아프면 쉬게 해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벼슬아치는 감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의 하사품을 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임금께서 정씨 부인의 공을 치하하시어 비단 10필과 은자 200냥을 하사하셨소. 그리고 정씨 부인의 남편 한철을 의금부도사에 제수하노라 하셨소. 한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한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 함께 이룬 것입니다. 가을이 되자 뒷산 기슭의 밭에서 콩과 팥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정 씨는 다시 수확물을 일꾼들과 나누었습니다. 한철은 의금부도사로 관직에 나아갔고 정 씨는 집안을 돌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송대감이라는 자였는데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며 낡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송씨 집안의 땅이었소. 한대감이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제대로 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거요. 정 씨는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송씨 집안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법은 법이요. 당장 비워주시오. 아니면 값을 치르든지. 송대감은 처음에 은자 500냥을 요구했지만 정 씨가 돈을 구하자 값을 1000냥으로 올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였지요. 정 씨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송대감과 정 씨를 불렀습니다. 송대감, 그대는 왜 40년 동안 이 땅을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찾는 것이오? 법은 법 아니오? 문서가 있지 않소? 조정에서는 조사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한철의 부인 정 씨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살렸습니다. 임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가 땅을 살린 공이 크니 땅은 정 씨의 것으로 하노라. 단 송대감에게는 옛 문서의 값인 은자 50냥을 주도록 하라. 정 씨는 기뻐하며 땅바닥에 절을 올렸습니다. 송대감은 집으로 돌아간 후 크게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적게 받고 명예까지 잃었으니까요. 그는 병석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어느 날 송대감의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 마님, 아버지께서 마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 씨는 송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송대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정 씨 마님, 용서하시오. 내가 욕심을 부려 마님을 괴롭혔소. 정 씨는 송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정 씨가 돌아간 후 송대감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송대감은 정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마을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웠지요. 이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합시다. 가을이 되어 서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당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회생당이라고 합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철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번성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서방, 우리 땅은 많아졌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을 모두 쓰겠습니다. 정 씨는 조정에 저수지 건설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겠다고 했지요.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조정에서도 비용을 보태어 함께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산 아래에 큰 저수지를 팠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일한 끝에 저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저수지에 가득 찼지요. 이제 가뭄이 와도 걱정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퍼붓는 장대비에 저수지에 물이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저수지가 위험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 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아래 마을이 모두 물에 잠깁니다. 정씨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둑의 한쪽을 터야 합니다. 물길을 산 쪽으로 돌려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밭이 모두 잠깁니다. 괜찮습니다. 밭은 다시 일구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둑의 한쪽을 터기 시작했지요. 쾅! 둑이 터지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센 물줄기는 산 쪽으로 흘러갔고 정씨의 밭을 휩쓸었지요. 하지만 아래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는 물에 잠긴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밭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입니다. 한철은 참담한 표정이었지만 정씨는 차분했습니다. 서방님, 슬퍼하지 마세요. 땅은 다시 살리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해냈으니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정씨의 덕이 참으로 높도다. 조정에서 상을 내리고 그 땅을 복구하는 비용을 대어주도록 하라. 한 달 후 조정에서 은자 1000냥과 곡식 100가마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복구하는 일에 관군까지 동원되었지요. 하지만 정씨는 하사받은 재물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반은 밭 복구에 쓰고 나머지 반은 가난한 집안에 나누어 주었지요. 그해 가을 복구한 밭에서 풍성한 곡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수확이었지요. 물에 잠긴 덕분에 땅이 더 기름져졌습니다. 한철은 한성부판윤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하오. 정씨는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7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웠지요. 이 땅은 김서방에게 맡기면 어떻겠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는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이 땅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의 절반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관리하되 그 수확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십시오. 김서방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님, 가지 마십시오. 정씨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도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한양에 도착한 정씨 부부는 한성부 관아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씨는 성 밖의 빈민촌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움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흉년으로 땅을 잃고
떠밀려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일자리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지요. 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 씨는 한양 근처에 버려진 땅을 찾았습니다. 성 밖에 메마른 땅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 땅을 개간합시다. 정 씨는 한성부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허락을 받은 정 씨는 50명의 빈민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할 차례입니다. 한 달 동안 땅을 뒤집고 2달 동안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는 날 드디어 씨를 뿌렸지요. 석 달 후 그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철의 부인 정 씨가 또 땅을 살렸다더라.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 씨는 참으로 나라의 보배로다. 한양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개간한 땅에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게 되자 다른 빈민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청이라고 합니다. 원래 양반 집안 자제였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일주일 동안 정 씨는 이청과 함께 밭에서 일했습니다. 땅을 대할 때는 먼저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땅도 말을 합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말하지요. 석 달이 지나자 이청은 제법 땅을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서쪽 밭을 맡아보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정 씨를 시기하는 관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민판서의 친척인 조석현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철의 부인 정 씨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철과 정 씨를 불렀습니다. 정 씨, 그대에게 묻겠노라. 그대는 왜 백성들과 함께 땅을 일구는가? 전하, 소인은 다만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양반의 부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가? 전하, 소인은 법도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저 여인의 말을 들으십시오. 법도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법도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법도만 지킨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땅을 개간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전하. 소인은 한 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정 씨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 씨,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도다. 조석현, 그대는 정 씨를 모함했도다.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정 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이 보낸 편지에는 남쪽 고을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100가마의 곡식을 거두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조정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곡식의 양이 예년보다 2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정 씨의 덕이로다. 정 씨에게 다시 상을 내리노라. 하지만 정 씨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소인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이 상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정 씨여,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고귀하도다. 정 씨의 나이도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한판윤,
임금께서 정씨 마님을 급히 찾으십니다. 한철과 정씨는 서둘러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정씨, 그대에게 부탁이 있노라. 북쪽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 수만 명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노라. 그대가 가서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정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하. 정씨는 김서방과 함께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보름을 걸려 북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뼈만 남아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요. 정씨는 마을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전에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모든 것이 말라 죽었습니다. 정씨는 즉시 조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곡식 1000가마와 인부 100명을 보냈습니다. 정씨는 먼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하지만 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요. 땅을 살려야 합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저 산 너머에 샘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노인은 정씨를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 시즌이나 올라가자 과연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아래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정씨는 다시 조정에 청을 올렸고 200명의 인부가 더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만들고 대나무를 엮어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걸려 물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물을 흘려보냅시다. 샘물이 대나무 물길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온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물은 밭에 고였고 땅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땅을 뒤집고 거름을 넣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가을이었습니다. 보리를 심읍시다. 보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자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자보리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보리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보리가 황금빛으로 익었습니다. 수확합시다. 첫 수확이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50가마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땅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씨는 이장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떠나는 날 1000명이 넘는 백성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님, 가지 마십시오. 정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잘 가꾸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임금은 선농부인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땅을 잘 가꾸는 부인이라는 뜻이니라. 그대는 나라의 귀감이로다. 정씨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정씨를 찾아왔습니다. 선농부인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과부가 되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농사를 배워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정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그 후로 여러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씨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은 남자만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가 지나자 그 여인들은 제법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여인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일하고 수확을 나누는 공동체였지요. 한 해가 더 지나자 50명이 넘는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골에서 김서방이 급히 올라온 것입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 씨는 이청에게 한양의 밭을 부탁하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광경이 참담했습니다. 노는 갈라져 있었고 저수지에 물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마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 씨는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물길을 내야 합니다. 산을 넘어 계곡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마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바위를 깨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님, 바위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로 달구고 물을 부으면 바위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모아 바위 위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하루 종일 불을 지펴 바위를 달궜지요. 그리고 다음 날 차가운 물을 부었습니다. 우지직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됩니다. 정말 됩니다. 보름이 더 지나자 드디어 계곡에 닿았습니다. 물이 보입니다. 물은 도랑을 따라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왔다. 마을 사람들은 울며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정 씨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정 씨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그대의 방법을 온 나라에 펴고 싶노라. 전국의 백성들이 그대에게 배우게 하고 싶노라. 정 씨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이청, 그리고 농사를 잘 아는 사람들을 불렀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룬 것을 온 나라에 전해야 합니다. 열흘 동안 정 씨는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땅을 사랑하되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 달 후 20명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좋은 소식이었지요. 그해 가을 전국에서 올라온 곡식의 양이 예년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정 씨의 덕이로다. 임금이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한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서방님, 제가 처음 그 흉가에 갔을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 나라에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심은 씨앗이요. 아니에요, 서방님. 우리 모두가 함께 심은 씨앗이에요. 20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정 씨의 나이는 어느덧 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지요. 봄이 되자 정 씨는 오랜만에 그 옛날의 흉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그 흉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넓은 기와집이 서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만발했으며 논과 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마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서방이 달려나왔습니다. 김서방,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님께서 주신 땅을 잘 가꾸었습니다. 해마다 수확이 늘어 이제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농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농부인님,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모두 달려왔습니다. 정 씨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굶주리던 사람들은 이제 살이 올라 건강했고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지요.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군요.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였습니다. 마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변변치 않지만 마음만은 정성껏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돌이 나섰습니다. 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박돌이? 그렇습니다, 마님. 저는 지금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매일 말해줍니다. 선농 부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회생당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서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농 부인님께 인사드립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니? 저희는 글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웁니다. 훌륭하구나. 며칠을 마을에 머물며 정 씨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옛날 메마르던 땅은 이제 금빛 물결을 이루었고 비어있던 집들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죽어있던 마을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 씨는 홀로 그 옛날 처음 도착했던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잡초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흉가라 불렀고 정 씨를 미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님, 뒤에서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마님께서 살려내신 이 땅을요. 김서방, 제가 살려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려낸 것입니다. 마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날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정 씨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지요. 땅을 그리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답해준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 씨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님, 더 머물다 가실 수는 없습니까? 한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잘 물려주십시오.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님. 수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철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소.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마다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세요. 저 땅들을요. 저 땅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땀과 희망이 스며 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이청과 여인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부인님, 전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모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천마지기의 땅을 개간했고 동쪽에서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서쪽에서는 새로운 농법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군요. 며칠 후 정 씨는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요. 여인도 땅을 읽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곡식이 넘쳐났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 씨에게 물으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정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모두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글도 배우고 농사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리하겠노라.
전국에 서당을 세우고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게 하리라.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한철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루었소?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 큰 나무가 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 나라가 숲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곡식 자라는 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흉가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땅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아이들이 밝게 웃는 세상.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씨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시오? 한철이 들어왔습니다. 곧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요?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구했소. 하지만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은 길을 보여주었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군요. 씨앗을 뿌리면 다른 사람들이 키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하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땅이 아니라 땅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씨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땅을 살렸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미래와 함께 말이지요. 그녀가 심은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땅 어딘가에서도 말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